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한식 레스토랑이 없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역시 대도시마다 한국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호점까지 오픈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할 텐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밥집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3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리아 씨는 오늘은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다고. 홍보대사시군요. 돈 벌러 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게스트가 네, 게스트분들이 꽉 채워주셨네요.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밥집 사장님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규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연숙입니다. 모스크바도 그렇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그렇고 한국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눈에 계속 들어오던 레스토랑이 이제 밥집인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이번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부부세요. 네, 맞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모르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부부세요. 우선은 저희 단골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해서 러시아와 인연이 돼서 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먼저 인연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오빠 2명이 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러시아 여행을 자주 가고 보러 가고 하다가 밥집을 하게 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가지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과 아이들과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은 주어진 틀을 깨고 싶었고요.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보고 싶고 하던 거에 이제 가장 좋아하던 러시아가 먼저 다가왔던 것 같아요. 3년은 버텨보고 싶은,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건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그냥 여행으로 일단 떠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요.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꼭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패턴이 깨지기를 바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이제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는데 가볼까 생각하니까 또 쉽게 또 우리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이들도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누가 싫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어라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애들도 너무 쉽게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애초에 러시아만 가려고 가신 게 아니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생활도 해보고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신 거네요. 근데 정착은 러시아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죠. 유럽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언제 다시 러시아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2011년에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한 1년간은 계속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저희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게 거의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둘 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언어 과정을 입학을 하고 다니면서 계속 유럽을 오가고 했었죠. 어쨌거나 이제 정착하실 거를 염두에 두고 가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제한적이긴 하나 꼭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제 생각에는 음식점보다는 여행, 민박집이나 가이드 여행사라든가 이게 사실 외국인으로서는 좀 접근하기가 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템 선정할 때 한식 레스토랑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한식을 좋아하셨던 거 이외에요? 일단은 한식이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아마 저희가 거의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한식당이 몇 군데. 근데 이제 그 한식당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한식의 맛보다는 고려인들 음식 그런 음식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은, 아쉬우셨군요. 아쉬웠고 그냥 예를 들자면 김치 하나도 사실은 그 맛도 조금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김치 맛하고도 좀 다른 것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조금씩 이제 한식당을 해볼까 어찌 보면 이렇게 도전을 해볼까 그 뭔가 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은 말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원래 직업이 박물관 학예사였어가지고 네. 에르미타지 박물관이랑 이런 데도 소개받고 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사실 러시아 현지에 있는 직업으로는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기 전부터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알려줄 만한 식당이 별로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좀 더 한국 분들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현지화 돼버린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만 조금 그때 당시엔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현지 사람들한테 한식을 알리고 싶다라는 그리고 또 전공이 둘 다 문화 쪽이어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 그런 그게 포인트네요. 네, 아무도 네. 알아주지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유가 있죠. 그러면 한식 레스토랑을 해야겠다. 딱 이제 마음을 먹고 가장 처음 하게 되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한다는 게 뭐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까다롭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 설립하는 거는 생각보다 일단은 이제 조건만 갖춰주면 그거는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라기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준비되는 대로 했고요. 가장 좀 주의했던 부분들이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가게 자리를 얻는 게 사실은 많이 그렇죠. 힘들었어요. 예. 예. 사실은 사업 서류 절차는 저희가 다른 분들이 그때 처음에 저희한테는 브로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러시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절차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변호사를 통해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변호사 분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도 워낙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많았지만 그때는 베츠르부르크는 없었거든요. 네. 저희가 시작할 땐. 그래서 러시아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 가고 매장을 매장. 찾는데 네. 매장이 마음에 드는 자리를 저희한테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고 외국인이라서 아직까지 너네가 여기 사업체도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주냐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러시아 다른 분도 같이 여기 마음에 듭니다 하면 저희는 무조건 이제 네. 제외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어디 매장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호의적이진 않으니까요. 보통 브로커를 많이 그렇죠. 통하지 브로커를 않습니까? 많이 네네.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그런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괜찮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지하철 이렇게 근처 봤었는데 주인이 나중에는 이제 외국인이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식당 레스토랑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인이 이제 너희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1호점 처음에 시작했던 1호점을 그래도 거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주인이 러시아 분인데 좀 그분도 레스토랑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좀 저희 사항들을 또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되려 너희들 잘할 수 있다 해봐라 라고 사실은 그분이 또 주인께서 해주셨군요.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1호점을 다행히 계약을 바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할 때쯤에 관행적으로 그런 일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아. 네, 이렇게 서류적인 거 뭐 이렇게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해주시는 분이 브로커들이 굉장히 그렇죠. 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일 많았을 때. 그러니까 브로커 통하지 않으면 너네 못한다라는 얘기를 예, 예. 듣고 저희는 그 브로커보다 그냥
여기 러시아 사람들 하는 절차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네. 좀 얘는 뭐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사실 러시아의 많은 구조가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쪽 스타일인데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직접 뛰셨네요. 하셨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많이 그랬죠, 사실은. 시간 그러면서 사실은 더 배운 게 네. 있고. 예. 시간도 많이 꽤 걸리지 걸리셨을 것 않습니까? 같아요. 많은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더 브로커에 의지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업체들이 문제 생길 때 보면 그 브로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업자들이 오히려. 그 외국인이고 하면은 또 장난치는 네. 업자들이 네, 굉장히 많기 일부러. 때문에 그렇군요. 행정적으로 그러면 좀 어려웠다. 정말 이 허가 받는 것만큼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장을 계약을 하게 되면 러시아 시스템은 이제 그 계약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위생국이죠. 거기에 이제 서류를 신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매장에 이제 카운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등록한 메뉴와 가격과 그다음에 메뉴에도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들 예, 네.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여기에 간장이 몇 그램, 그다음에, 용량까지요? 예, 마늘이 몇 그램, 뭐 이렇게 다. 음식에 예, 그 음식에. 메뉴에 들어가는 한국에서도 음식과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한국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에 있던 한식당들이 그 부분을 브로커 통해서 좀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모든 메뉴를 일일이 다. 등록해야 되는 거를 이제 다 등록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빔밥에 고추장이 몇 그램 그렇죠. 들어가고 네. 간장, 나물이 몇 그램 참기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네. 허가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네요. 브로커를 통하면 생략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문제가 있나요?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메뉴를 해서 손님들한테 정상적으로 제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고 음식이 또 이제 특히 러시아 현지 같은 분들이 알레르기 좀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거의 현지가 더 느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는 거에 있어서는 좀 까다롭다. 네, 많이 까다롭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메뉴 수가 많을수록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웃긴 거는 그 러시아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메뉴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일일이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나중에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등록한 메뉴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쭉 쓰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네. 쫙 같이 쓰는 그래서 거예요? 체인점들 같은 경우도 뭐 하나 메뉴가 딱 나오면 그걸로 교육부터 신고까지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구나. 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놓으면은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네요. 네, 그렇죠. 체인을 내도 그냥 뿌려서 네, 그냥 네. 같이 그러니까 사용하면 저희가 되니까. 그냥 밥집 하나를 생각했으면 네. 그 쉽게 넘어가도 나중에 문제 되기 전까지는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구상을 체인화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등록을 하는 게 낫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요, 정말. 근데 가장 힘든 건 법이 3개월, 6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법 자주 바뀌잖아요. 네, 아시죠? 네. 너무 익히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자주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회계 시스템이 네. 자주 바뀌었어요. 음. 특히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희가 회계사를 러시아 이제 현지 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했긴 했는데 또 통역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허가가 다시 바뀌면 또 기준에 따라서 또 맞춰야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주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레스토랑 음식점 하나를 내려면은 받아야 되는 서류만 한 200장이 넘는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를 일일이 다 도장을 받으러 다니면은 마지막 도장 받을 때쯤 첫 번째 도장이 만료가 된다. 그래서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3개월 사이에 법이 바뀌면 또 다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이네요. 계속.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던가 아니면 결국에는 브로커를 써라. 둘 중에 하나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브로커가 많은 것 같아요. 브로커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네요. 그럼 처음 허가받은 메뉴가 어떤 메뉴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비빔밥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케이팝 메뉴에서 약간 분식류하고 그다음에
그 스페셜 메뉴 해가지고 네. 처음에 한 30가지 정도 받고 시작했어요. 그 지금은 아까, 70가지가 좀 넘거든요. 아까 위치 선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1호점은 마음에 드셨던 위치에 계약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1호점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만 해도 외진 곳이었죠. 외졌고 다른 러시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였어서 저희한테 줬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그 레스토랑 주인이 볼 때도 여기는 외국 음식이나 뭔가 특이한 것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겠다 싶은 자리여서 사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에 있어요? 피터폴 요새 앞쪽에 그 있어요. 근처거든요. 거기 관광지에서 약간 이제 골목 상권으로 네, 좀 네, 들어가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자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들 이전을 하고 한국 분들도 많이 조금씩 환경이 오시게 변해서 되고, 주변이 좀 변해서 좋아진 건 있는데 건물주도 되게 좋아하겠네요. 잘 되니까. 잘해주셨어요. 계속.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요. 저희가 혹시 안 한다고 나갈까봐 초창기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번화한 곳도 아니고 뭐 한국 분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지 주인분께서 계속 많이 오셨어요.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브로커 부분도 주인분이 오랫동안 레스토랑이랑 다른 사업을 하셨어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오픈하고 나면 시민단체라고 해가지고 와요. 근데 저희가 뭐 금연 마크 하나를 어디다 붙이냐 안 붙이냐 이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위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할 거다. 고발 안 하게 하려면 돈을 주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너네가 신고를 해라. 우리는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나중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사가 나왔을 때 우리로 치면 가장 경미한 딱지 정도?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시정 조치만 하는데 그거에 이제 돈을 주면 이게 전 그 시민단체 소문이 쫙 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민단체는 아니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얘네는 가서 한번 뭐라 하면은 돈 내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돈 거들어 수금하러 다니는 그분들한테 타겟이 돼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와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했다고. 파리 때처럼 몰려들 뻔했다고. 다행이네요. 혹시 정말. 시작하실 분들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그런 분들이 도사리고 있네요. 그렇죠. 돈 떼러 오는 분들. 사람들이 저희 밥집 할 때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마피아 괜찮냐고. 마피아는 못 만나보고요. 그런 분들을 도리어 여러 군데서 만나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러시아 비즈니스 이야기하면은 마피아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마피아를 만날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그러면은 2호점, 3호점 같은 경우는 위치가 원하시던 곳으로 좀 가셨나요? 네, 그런 편이죠. 이제 2호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러시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경제 위기요. 네,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많은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오픈했던 식당들도 정말 많이 그때 문을 닫고 있었고. 러시아 식당들도요? 네. 그때 정말 불황이었죠. 다 경제 제재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2호점은 좀 더 젊은 친구들을 타겟으로 시내 쪽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경제 불황이 안 왔으면 나올 수 없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가 문을 닫을 때 문을 열게 되신 케이스네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경제 제재의 영향은 많이 안 받으신 건가요? 있었죠.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가 너무 비싸지고 상황은 안 좋으니까 올릴 수는 없었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2호점을 만약에 그 불황이 없었으면 못 열었을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메뉴가 지금 한 70가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가격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러시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재료를 한국에서 들어오는 뭐 예를 들자면 고추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베이스가 사실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재료랑 구입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또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격을 또 높게 잡을 경우에는 또 이게 되게 이제 오히려 더 한식에 대한 또 사람들이 비싸게 하면 비싸졌다 이런 또 인식만 더 강하게 줄 것 같은 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레스토랑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일본 아마 스시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비빔밥 같은 경우는 그런 쪽 그 레스토랑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로 그 정도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가격대를 이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밥집이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고급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그거는 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재료 수급이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네. 좀 가벼운 한식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그래도, 쉽지가 네, 재료가 않죠. 있다 보니. 그래서 중간 정도의 레스토랑의 위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됐고 그리고 가격을 한번 정하면은 올리기도 내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네. 저희가 한 번 내렸어요. 아.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러시아 상황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가격들을 특히 이제 저희 밥집 같은 경우는 러시아 현지 분들이 대부분 손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한식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체감하는 게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또 되려 거부감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같이 또 이제 고통분담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가격을 내려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내린 시점이 저희가 2호점을 오픈할 때 사실은 1호점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저희는 한상 차림 문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럽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을 그렇죠. 맛있게 간단하게 먹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2호점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플레이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반찬 조금하고 간략하게. 혼자 와서도 간단하게 먹고 가고 싶은 스타일로 바꾸면서 그때 가격을 한번 낮췄었죠. 플레이트로 해서 반찬 3가지하고 그다음에 밥하고 뭐 이렇게 찌개하고 같이 먹는 이렇게 한상 네. 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러시아 사람들한테 먹기가 되게 더 낫죠. 예. 왜냐하면 먹기도 편하고 반찬 가짓수도 원래 많이 나왔다가 다 못 먹잖아요. 대부분 적당하게 주고 또 적당하게 가격도 해서 먹으니까 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또 한식당에 한국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또 러시아 분들은 아니라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회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따로. 메뉴가 좀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고 양이 이제 회식 맞출 수 있게 이제 그런 또 메뉴를 그렇게 메뉴도 구성을 좀 하셨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물은 무료로 줍니까? 네. 한국식? 무료로 한국식이에요? 줍니다. 한식당 중에 물을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 러시아 사람들한테만요? 네. 아, 한국 사람은 그냥 주고. 네, 한국 어머. 사람한테는 그냥 주고 지금은 아마 그런 곳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문 닫았나 모르겠는데. 모스크바에 있나 저희도 보네. 할 때 가끔 물어봤어요. 아, 러시아에서. 네. 물 공짜냐고요? 네. 근데 아. 저희가 정수기 물을 드리는데 러시아 분들 중에서 정수기 물을 안 드시는 분은 그냥 사서 드세요. 그럼 맞습니다. 반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반찬은? 리필해드렸어요. 한 3번, 4번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없으시거든요.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러시아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게 그들의 우리- 문화가 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말하지만 네. 그러시죠. 오히려 리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는 되게 그런- 놀라워하시죠. 네. 이걸 또 그죠. 주신다고. 고마워하죠, 아니, 되게. 네. 새롭게 그 메뉴를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손님 중에 단골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좀 러시아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맛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되게 좀 당황스러워해요. 돈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아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되려 러시아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왜 난 주문 안 했는데 이게 왜 나왔지? 네.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저희가 초반에 홍보할 때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네, 시식. 드렸었거든요. 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러시아 분들이 오히려. 도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러시아 분들은 이걸 내가 뭘 믿고 먹을 수 있으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불하지도 않은 걸 내가 왜 먹어야 되면서 그러니까 메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거를 줬을 때 반응이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의외네요. 더 좋아하는 거 우리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빼츠르 사람들이라 더 그런가?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만큼 외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레스토랑들이 많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통 파인다이닝으로 굉장히 고가의 레스토랑 비싸게. 아니면은 패스트푸드 네.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많이 생겼군요. 지금은 정말 많이 중간이 생겼어요. 많이 오히려, 들어온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문화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정말 비쌌던 레스토랑뿐 아니라 중간 정도의 레스토랑 정말 많아졌어요. 아까 이제 재료 조달을 한국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또 거기서 구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쓰세요? 저희가 가장 또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음식을 그래도 신경을 썼던 부분이 육수 부분이었어요. 네.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특히 부분이죠.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부분은 그 메뉴하고 레시피를 만들 때 처음에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멸치 멸치 육수 예, 그다음에 다시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아예 러시아 자체에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뭐 된장 이런 베이스들은 러시아 업체들 그리고 또 한국 업체들이 계속 이제 수입품들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육수를 직접 내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밥집 할 때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지켰던 게 나와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컸거든요. 그게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멸치 육수하고 사골 육수는 항상 베이스로 두 육수를 가지고 모든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지에서 조달 못하는 국물 멸치나 다시마나 이런 부분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요리하는 요리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리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초창기에 요리사를 없이 시작을 했어요. 직접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상황에서는 한국 요리사 분이 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에 레시피를 몇 개월 동안 계속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고 그리고 직원 애들을 훈련을 시키고 다시 만들고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좀 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밥집 오픈했을 때는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싱겁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 레시피에 조미료를 안 넣고 한 식당으로 네.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최소한의 조미료를 넣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이런 원칙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쵸. 나서 안정화가 되고 2호점 하면서 한국 실장님이 오셔서 조금 더 보완할 것들 새로운 메뉴들 할 때 한국 실장님을 데리고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미료도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왜냐면 내가 먹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와서 먹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땡기게 못한다. 사찰 음식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교민들이나 주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밥집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민감하신 분들은 사모님들도 민감하신 건데 사모님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아시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괜찮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오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지 않죠. 이제 거기 남편분들 이제 이렇게 회식하시는 분들이 그럼 또 오시면 이렇게 약간 좀 자극적인 거 그쵸. 좋아하시고 술이 확 땡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분들도 만족시켜주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식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시는 이제 손님들 그분들이 또 원하는 맛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마 이제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 분들도 많이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뉴를 이렇게 나가서 그 음식을 먹긴 하지만 나는 이걸 조금 더 빼줘라 아니면 난 이걸 조금 더 넣어줘라 예를 들면 더 맵게 드신 분도 있었어요. 취향대로. 네. 이 야채는 빼달라. 빼달라. 예, 뭐 양파는 좀 빼달라. 뭐 훨씬 이렇게. 다양하세요. 러시아 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쨌든 특히 러시아 분들한테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물론 기본적인 우리 그 메뉴하고 맛은 있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도 해줬을 때 더 만족을 하시는 만족도가 거죠. 높겠네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한두 번 온 네, 그렇죠. 아닐 것 많이 같아요. 그래도 와본 분. 좀 한식을 드셔본 분. 처음에 레시피 잡을 때 가장 힘든 게요. 지금은 좀 안정적이어졌는데 그때는 물건이 지금처럼 유통업체에서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순창 고추장이 들어오면 내일은 뭐 해찬들 그러니까 고추장이 달라져요. 고추장이 달라져요. 그럼 맛도 간장, 조금씩. 고추장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추장은 맵고 어떤 고추장은 달고 그쵸. 그래서 조금씩 다르니까. 네, 이거를 통일시키는 게 너무 힘든 구조죠. 그래서 한국의 실장님들이 바로 들어가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우선 일하는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데다가 소금도 틀리고 설탕도 다르고 정말 그렇겠네요. 마늘도 다르고 네. 양파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1년 넘게 살면서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실장님들이 바로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전문가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음식도 바로 레시피에 맞추기가 워낙 재료들이 너무 아직까지 러시아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같은 물건을 받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현지인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면접도 보고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고를 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그 밥집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어쨌든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자기도 여기 와서 물론 식당에서 일은 하지만 여기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그 채용할 때 대부분 그 친구들 우선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친구들이 더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정직원 개념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수습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식적으로 이제 계약하고 고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현지 채용해서 주방 쪽은 우즈벡 친구들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주방에 두는 이유가 있나요? 우즈벡 친구들 음식 문화가 저희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간을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더 좀 뛰어난 것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다 1, 2, 3호점에 다 주방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정말 잘 한국 맛을 좀 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음식 문화가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에 배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즈벡 친구들 음식 문화가 조금 더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식을 가르쳐 줬을 때 잘 배우더라고요. 네. 이 러시아 사람들이 좀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죠. 네. 거기에 맞게 좀 간을 더 쳐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밖에서 소금을 많이 넣으세요. 본인이 알아서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가끔 이제 외국 음식을 좀 드셔보시고 또 한국 음식 맵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 잘 먹는다는 분들이 더 맵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더. 나는 매운 거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맵게 해달라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간장을 넣거나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먹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분들의 입맛에 맞게 아예 짜게 할 수는 없고 또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한 조금 지나면서 느꼈던 게 러시아 사람들이 입맛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밥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저희
제가 이제 쭉 단골들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제 덜 짜게 먹는 그런 또 이제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약간 그 저염식? 그렇죠. 네. 그런 문화가 조금씩 러시아가 너무, 몇 년간 네. 베스트셀러 1등이 건강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덜 짜게 먹고 좀 건강하게 먹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때가 됐죠. 네. 그동안 너무 그동안은 그래서 신경을 안 썼어요. 동양 음식에 관심이 많고요. 이 밥집의 주 고객은 현지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비율로 네. 치면은 7-80% 정도 러시아 분이. 네. 러시아 분이. 거의 현지화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많은 제가 모스크바에서 봤던 한식집들이 대체적으로 7-80%가 한국 사람이 한국 분들이 가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됐죠. 기본적으로. 7-80% 정도가 러시아 손님이라면은 그 영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이랑 몇 가지 홍보 채널을 홍보는 여셨군요. 했는데 네. 러시아 분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지 않아요. 이 이벤트를 딱 올리면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데도 한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가 사실 광고를 믿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노출되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네. 진짠가? 왜냐면은 저도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네. 한국에 와서 광고 이벤트 이런 거를 한동안 정말 안 믿었어요. 네. 그거를 오히려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믿게 만드는 게 아마 쉽지 그럼 않았을 시간이 것 오래 같아요. 걸리셨겠네요. 저희가 초반에 광고하고 이벤트를 딱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오는 손님이 다시 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기존 그러니까, 고객을 네. 잡아서 네, 그래서 오는 입소문을 손님에게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아, 처음에는 그래서 한식당이 생겼다고 하니까 케이팝 친구들이 왔었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그렇게 그 오셨던 부모님이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오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은 원래 입소문이 네, 제일 빠른 거의- 법이니까요. 네. 거의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러시아 분들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정보 외에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러시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레스토랑 오픈하면 일단은 안 가는 게 좋다. 이 그때까지 어느 좀 정도 지켜보고 검증이 네. 되고 검증이 된 이후에 너가 가서 믿고 먹을 수 있다.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 속도들이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많이 늦더라고요. 다양한 뭐 이벤트 말씀하셨지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식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를 또 하셨어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기발하다. 기존의 한식 레스토랑이 러시아에서 그런 걸 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 시작했을 때가 이제 2호점 오픈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골 고객과 기존 고객층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조금 더 한식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고 또 한국 음식이 나오는 한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컸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해온 중에 정말 옆에서 도와줬던 그 고객분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시작했던 게 마스터 클래스였고요. 보통 마스터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존 저희 페이스북이랑 고객들이 보고 계시는데 공고를 띄우면 정말 거의 그날 바로 마감이 되고요. 와. 그리고 몇 나서 명 모집하세요? 10명이요. 저희가 많이 할 순 없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때 몇 번 못했긴 했는데요. 10명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그 뒤로 너무 아쉬웠던 게 마스터 클래스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매장에서 하니까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죠. 마스터 클래스만 할 수 있는 네. 시설이나 공간이 그렇죠. 있으면 되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면 한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식을 먹다 보니까 만들어 보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코리아 페스티벌 저희 도시에서 네. 있었던 데서도 떡볶이 만드는 법만 앞에서 보여드렸는데도 엄청 다음에 좋아하겠네요. 만들어 봤다고
다시 대답이 와요.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영상도 보내주시고요. 와. 네, 그래서 정말 쉬운 미역국 끓이는 거 하나 알려드려도 좋아해요. 저희가 스파게티 하면 남자가 멋있어 보이듯이 한국 좋아했던 친구들이 내가 한국 음식을 먹지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보지만 네. 직접 이렇게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우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한식 요리하는 그런 콘텐츠로 밥집에서 계속 괜찮을 것 지속적으로 생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도 반응이 좋겠네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실행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스터 클래스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재료를 사가요. 네. 구입을 해. 아.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보고. 직접 집에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고 위해서. 그러면서 깐딱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파급력이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더 한식을 알리는데 홍보력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매니아층들이 더 늘어나고. 그럼 주로 러시아 사람들이 배워보고 싶어 하는 음식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떡볶이하고요, 김밥. 왜냐면 이게 신기하- 스시에 익숙해져 신기해서. 있는 분들이라 롤을 말고 근데 한국 김밥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한 4년 전에부턴가 러시아 사람들 그 건강 프로에서 참기름이 건강하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한참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먹듯이. 저희 이번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생해서 참기름 그렇죠. 참기름을 한 번 먹고 아 이거 건강에 좋다. 이게 러시아 방송에 나왔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원래도 제가 그 한국의 날 할 때 김밥 시연을 나가고 이렇게 보여주고 마스터 네. 클래스를 처음으로 했었을 네. 때 스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참기름을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러시아 친구들한테 엄청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김밥이 아주 건강하다고 참기름이 생각하고요.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반응이. 그리고 참기름에 밥 비벼 먹겠는데요. 정말 저희 직원 네. 한 명은 참기름에 밥 비벼 먹어요. 칼로리 와. 굉장히 높을 텐데. 건강하다니까. 그렇군요. 그 밖에 러시아에서 하는 F&B 행사, 페스티벌 이런 데도 참여를 하세요? 네, 다문화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사에도 저희가 2년 이상 참여를 했고요. 다른 행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려인 분들 행사할 때도 항상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조금 놀랬던 게 기아 자동차 네. 그 판매하는 영업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지점장님이 러시아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 밥집에 바로 앞집에 그 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기아 자동차는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 자기네들 이제 신모델이 나오면 행사를 하잖아요. 프로모션을. 그런 때 이제 너희가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케이터링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이니까. 그때 이제 저희 너무 고마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불고기하고 왜냐면 고기 좋아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다음에 네. 면 정도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채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그분들은 거기 오신 분들은 정말 처음 한식을 접하는 분들이죠. 처음 거기 먹어보는 분들. 오는 분들은 그 파티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 이후에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한 2-3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사를요. 요구가 들어오면 거의 모든 곳에는 다 나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밥집이 2호점, 3호점까지 열면서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가 됐잖아요. 러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밥집이 아직 3호점이지만 그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프랜차이저는 러시아가 훨씬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분들이 하나를 내 걸로 인식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는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파죠. 그렇죠. 믿게끔 만드는 네. 데가 시간이 걸릴 그렇죠. 뿐이지. 그래서 하나가 네. 정말 러시아에 제대로 맞춰서 시작이 된다면 비빔밥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네.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러시아 시장에 맞춰서 도전을 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사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없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조달할 방법이 없대요. 그렇죠. 멀리 가다 보면은 재료가 상하고
그렇다고 네. 비행기로 나를 수도 없고 재료를 그렇죠. 거기까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F&B 시장에서 맥도날드 러시아와 맥도날드 모스크바가 몇 년 전만 해도 탑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밥집은 1, 2, 3호점 테이블이 얼마나 되나요? 1호점이 한 30 정도. 그다음에 이제 2호점은 조금 이제 시내 쪽이어서 매장의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20개, 한 23개 그랬고 3호점이 이제 저희가 그쪽은 이제 바실리 섬이라고 상트페테르 네. 대학 거기 안에 있는 매장인데 거기는 1, 2층으로 돼 있어서 한 40개 되나요? 50개 되나? 테이블 수가. 테이블 수가 네. 테이블당 4인 4인 2인 4인. 섞여 있고요. 2인 섞여 있고 그래도 굉장히 크네요. 1, 2호점을 하고 나서 3호점에서는 좀 규모가 큰 팀들이나 파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금 더 넓게 했죠. 네. 밥집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저희가 계속 기획해서 왔던 몇 가지 행사들은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설날 때 그때 저희가 한복 입기 체험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가족들하고 우와. 왔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옥 그림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기를 찍고.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했고 예. 뭐 K-팝 관련된 행사 같은 거는 안 하셨어요? K-팝 관련돼서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밥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K-팝 잘 추고 이랬던 친구들 경연대회도 했었고요. 아. 와, 다양하게 많이 그 하셨네요. 한인회랑 같이 우리 아나바다 교민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벼룩시장 행사도 했었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민들 그리고 러시아 손님들이 한국하고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해왔죠. 러시아 내에서 아시겠지만 한식보다 압도적으로 일식이 잘 돼요. 매장도 굉장히 많고 네. 어딜 가나 있지요. 그런데 일식집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러시아에 있을 때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식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 브랜드의 초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한식은 대체적으로 한 호텔 몰려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경쟁을 하고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문 닫은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 일식처럼 저렇게 못할까? 자본의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음식으로만 볼 때는 일식이 레시피화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 그러니까 간편한가요? 네, 획일화 시키기가 좋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밥집 2호점, 3호점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3호점까지가 한계일 수밖에 없는 한식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 수급도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레시피화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한 상 딱 차려지는 반찬 문화까지 더해져가지고 획일적으로 균일한 맛을 내는 레시피화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일식당처럼 저희가 한식당이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요즘은 정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듯이 한국에서 체계화시켜서 이게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이 나라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큰 거는 저희가 처음에 밥집을 러시아 친구들 타겟으로 잡았던 이유가 경쟁 상대가 한식당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은 중국 식당과 일본 식당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일본 식당이 엄청 뛰어난 퀄리티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많긴 많은데 여기를 왜 가지? 하는 퀄리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밥집 가는데. 단골이시던 일본 분들이 오셔서 항상 하신 얘기가 왜 일식당 안 가세요? 그러면 여기 일식당이 어딨어요? 막 이런 농담도 하실 만큼 사실 러시아식 일식집이 많아졌고 네. 한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식당도 사실 요즘 일본 식당만큼이나 많이 정말 체인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일본이나 중국 음식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경쟁 상대에 대한 생각만 바꿔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끼리 쓸데없는 소모전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밥집을 시작할 때도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타겟을 잡았던 거는 한국 분들을 서운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한식당이 가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이 3호점까지 오픈됐으면은 당연히 4호점, 5호점 계속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자재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우선은 저희가 지금 밥집 대표로 소개를 받았지만 저희가 밥집을 지금 떠나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더 지금 밥집 1, 2, 3호점을 잘 체계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송상호 송우인 대표로 체제를 바꾸고 저희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네. 밥집을 3호점까지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러시아 안에서 레시피화 시키고 하는 게 사실은 3호점 정도까지가 되게 한계라는 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많은 준비를 못하고 밥집 1호점을 시작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해서 재정비해서 다시 또 가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호점까지는 오픈은 돼 있고 다 가족이에요. 저희가 어찌 보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스타트 멤버였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좀 더 시스템도 정비하고 또 고도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한국 와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특히 보게 되니까, 특히 한국은 더 빨리 바뀌잖아요. 이 트렌드가. 그래서 한식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현재 밥집도 좋긴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또 이런 한식의 브랜드로 또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들, 처음에 오픈 초기부터 시작해서 2호점, 3호점 확장해 나가면서 조금 시행착오 거쳤던 어떤 부분들도 좀 더 한국에서 정비를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뭐 여쭤보신 것처럼 왜 이 식당들이 왜 더 잘 될까? 사실은 크게 보면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더 잘 돼 있거든요. 매뉴얼의 나라죠. 네. 그런 것들이 더 잘 돼 있고, 거기에 인력이나 자본이나 그리고 거기 교육이나 전반적인, 정말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해와서 그것도 그 어렵다는 식당을 해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해야 할 것들이.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예, 주방, 홀,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그렇죠. 직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고민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배울 건 배우고 정비할 것도 좀 하는 게 좋겠다. 나름대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네. 그 다음 단계를 가실 계획이시군요.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겠어요? 그러죠. 그런 일도 하고. 저도 부러운데. 그런데 그 이름 있잖아요. 밥집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가족 내에서 저희끼리 공모를 했다가 저희 둘째 오빠가 지어준 이름이었는데요. 보통 지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도 있고요. 처음에 발음하기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한번 알면 안 잊어버릴 이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밥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신라 네. 맨날 있는 한식당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강 등등 나름대로 좋은 이름이긴 한데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참 그래서 많이 쓴 건 일단 지우고 안 쓰는 걸로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밥집 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죠. 러시아에 두 대표님들처럼 새롭게 정착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장 조사 겸 러시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를 놓고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어떤 것들인가요? 개인적으로 온 친구들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은
첫 마디가 다 이거예요. 조그만하고 소박하게 한식을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조그만하고 소박하게. 네, 그러니까 어렵다. 제가 아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하듯이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절차나 여러 가지가 혼자서 조그만하게 소박하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회사 설립부터가 여러 절차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항상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작으나 크나 일이 똑같아요. 할 거면 크게 해야 된다. 할 거면 크게 제대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크게 할 건지 아니면 작고 소박한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때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기반이 마련되지 그렇죠. 않았군요. 인식도 안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자그맣게 소박하게 하면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 분들이 오픈하고 6개월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계속 힘들고요. 그리고 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방은 정말 좁잖아요. 거기에 막 5, 6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홀로 만들어도 되지만 러시아는 네. 5대5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홀이 이만하면 주방도 그만해요. 이만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반반. 그거를 오픈 주방으로 많이 해서 공간을 좀 넓게 튀게 많이 인테리어도 네. 하고 그렇지만 주방 공간에 대한 위생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홀이 있으려면 그만큼의 주방이 있어야 되니까 작은 공간으로 식당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푸드트럭은 어떻습니까? 푸드트럭은 러시아 날씨가 푸드트럭은 밖에서 먹을 데가 없어서 너무 변덕스러워서 날씨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식이 브랜드가 아직 많이 대중화가 아직 못 됐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대중화가 조금 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푸드트럭도 그렇고 패스트푸드 이제 그 안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조금씩 시도는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단계로 간다 그러면 새롭게 이제 도전하실 분들 또 젊은 분들 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혼자 가서 하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네. 그 찾아오는 친구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을 잘 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와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일단은 각자가 잘하는 거를 그거를 한 팀이 돼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 한식 시장이 어쨌든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러시아에 가서 겨울에 붕어빵 팔자, 네. 오뎅 팔자, 네. 수많은 아이템들을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던지고 가시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한테 그 부분을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은 없고요. 팥빙수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게 그 청년들 공모제에서 당선된 친구들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시장 조사하고 저희 밥집에서 팥빙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장을 내주고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팝업 스토어처럼. 네. 그래서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그 친구들이 겨우 팥빙수를 조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매장의 임대료를 알아보고 행정을 알아보고 하고 나니까 팥빙수를 하루에 몇 그릇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팥빙수뿐 아니라 디저트 부분까지 더 확대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같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집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디저트로. 디저트 파트를 우리가 맡겠다. 그래서 또 다른 아닙니다. 길은 그 디저트 파트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한식과 지금 한국에 있는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좋은 것들 많잖아요. 이거를 많이 가지고 알리고 뿌릴 수 있는 것들. 네. 그 옛날에 그 윤식당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네. 한식과 한국식 디저트. 네. 그거 보고 정말 괜찮구나. 그렇죠. 외국 사람들한테 네. 굉장히 입맛에 잘 맞는구나라는 걸 봤거든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러시아에서 하시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정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특히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되게 러시아 사람들이 묵뚝뚝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님들로 이렇게 와서 경험한 보기로는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아요. 우리처럼 감정도 더 이렇게 풍부하고 또 막상 다가가면 더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또 이제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좀 순수한 것들도 있고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러시아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에서 왜냐하면 나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되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먼저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것도 저희가 러시아 분들이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표정이 솔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는데 웃어주지 못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한없이 또 웃으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웃어놓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분들이 도리어 그냥 표정이 솔직하고 정직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기분이 나빴다가도 좋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로 끝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러시아 사람에 대한 이렇게 만나는 분들에 대한 힘든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삭막한 곳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직원들 얘기할 때도 항상 러시아 직원들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많지만 또 그거마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과도 많이 다르지 않고 내가 먼저 마음을 좀만 열어주면 더 끈끈한 정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5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러시아 시장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사업도 그렇고 또 사람 관계도 그렇고 생각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러시아에서 이제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더더욱 느꼈던 거는 정말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적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그것도 러시아에서 사업한다는 거는 정말 러시아에서는 서류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 관리를 하고 그거를 체계화를 시켜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우리가 직원이나 아니면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사업 관계 속에서 더 깨끗해진다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고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되면 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브랜드만 있다고 체인화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가 지금 러시아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기업들이 사실은 이 프랜차이저를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식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한국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 시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기업이 크다고 해도 지금 나가 있는 러시아의 그 큰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 러시아 시장에 그만큼 힘을 쏟는 기업도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힘들을 어떻게 같이 모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되고요. 한국에 와보니까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청년 창업 시스템을 해외에 이렇게 적용해봐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다시 러시아 시장을 나갈 때는 어떤 조합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역량으로 러시아라는 큰 시장을 한국이 왜 더 많은 걸 얻어내지 못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한국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게 음식에서부터 음악까지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보고 싶죠. 문화 쪽에 그런 지속적으로 교류. 어떤 문화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음식에서 이미 하고 시작을 계시고 하셨기 이미 때문에. 하셨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유학생들도 한식 먹으러 많이 오죠. 학생 할인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더 러시아 이제 젊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 친구들이 더 빨리 그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서 한국 사람에 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역차별 당한다라는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신 이제 우리 학생들은 행사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네.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좀 공식적으로 그거는, 어떤 뭐 한국 사람은 할인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안 되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왜냐면은 반찬도 그렇다시피 물 갖다 주는 것도 돈 받는 경우, 특히 후식 나올 때 커피, 우리는 이제 냉커피나 이런 커피를 많이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주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제가 러시아 친구랑 갔는데도 가격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밥집이 3호점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비즈니스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가 사실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떤 또 도전을 하실지, 또 그렇기 새로운 때문에 걸로 저희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만간 모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떠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송상우 송우인 대표가 잘 하고 계시니까 저희 밥집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밥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러시아에 정말 많은 분들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일들을,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러시아에 한국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큰데 크더라고요. 정말 처음 갔을 때 정말 큰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러시아가 정말. 근데 아마 주변 분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정보들도 서로 공유하고, 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마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말씀해드리고 하니까 아마 더 러시아하고 한국이 이제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두 나라가 또 더 가까워지고, 그 중에서 밥집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밥집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마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또 저희 또한 부족한 부분 많고,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 가면서 또 공부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밥집 1, 2, 3호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을 검색하시고 시식도 해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 가도 한식당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약간 꼭 밥집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시 한번 출연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얘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